올리킴! 올리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기 경기 중 가장 큰 공을 갖고 경기를 하는 킴볼이라는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킴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낸 뒤 빈 공간으로 쳐서 상대팀이 받지 못하게 하여 득점을 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종목입니다.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86년 캐나다의 체육교사이자 학자인 마리오 디머는 생각합니다. 운동 잘하는 한 명이 경기를 지배하지 않고 모두가 협동하여 소외당하는 학생이 없으며 아무리 못하더라도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기가 없을까? 킴볼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버린 뉴스포츠인데요. 이 킴볼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킴볼만의 특별함. 첫 번째 특별함. 세 개 팀이 동시에 경기를 한다. 보통의 경쟁형 스포츠들은 두 개 팀이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데 킴볼은 세 개 팀이 각각 다른 색 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게임을 통해 나온 스코어에 따라 승점을 부여 나중에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형태죠. 두 번째 특별함. 두 개 팀이 동시에 득점한다. 득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을 받아내지 못하거나 그 밖에 반칙 등으로 실수를 한 팀 이외의 나머지 두 개 팀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세 번째 특별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공격은 보통 팔로 공을 타격하게 되는데 공을 히트하는 순간에 팀원 모두가 공에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치는 사람 빼고는 미리 공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네 번째 특별함. 구호를 외쳐야 한다. 킴볼에는 공격하기 위해서 외쳐야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공을 치기 전 다른 팀의 조끼 색깔을 부른 뒤 공을 히트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부를 색깔 앞에 옴니킨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옴니킨 핑크, 옴니킨 그레이, 옴니킨 블랙 이런 식으로 너네 팀 받아라 를 알리는 말입니다. 옴니킨이라는 말은 옴니와 키네시올로지의 합성어로 누구나 참여하는 조화로운 신체활동이라는 원대하고 깊은 뜻의 용어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필요한 것들. 먼저 경기를 진행할 20m 곱하기 20m 크기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실내, 실외 모두 가능하지만 보통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서 진행을 해요. 다음은 공입니다. 지름 1.22m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공인구는 외피와 내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피를 외피 안에 넣은 후 인플레이터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세 개 팀을 각각 구분하는 팀 조끼입니다. 일반적으로 핑크, 그레이,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장 사정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점수판입니다. 핑크, 그레이, 블랙으로 나와 있죠. 이것 역시 조끼 색깔에 맞추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머입니다. 시간제 경기를 진행할 때 필요하고 시간에 따라 전략을 짜기 때문에 타이머가 있는 학교에서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바탕으로 추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면 수비할 때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때 무릎 보호대는 부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방법. 킴볼은 기본적으로 한 팀에 4명씩 12명이 경기를 합니다. 10분 동안 경기를 해서 점수가 높은 팀을 가리는 시간제와 13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점수제가 있는데 수업은 시수나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따라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시간, 세트도 상황에 맞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주사위 혹은 다른 방법으로 선공팀을 정한 후 선공팀의 공격으로 경기는 시작돼요. 선수 교체는 득점 등으로 경기가 잠시 멈췄을 때 언제나 가능하고
그 횟수도 무제한입니다. 공격. 공격은 공을 치는 히트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히트의 목적은 당연히 수비하는 팀이 공을 받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히트는 허리 위의 신체 부위라면 어느 부위든 활용하여 칠 수 있는데 보통은 팔과 손목을 활용하여 공을 칩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허리 밑에 신체는 활용할 수 없으니 발로 차는 것은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 누군가 공을 치는 순간에는 공을 치는 선수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공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손을 대는 팀원들은 공을 치는 사람이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어 머리를 숙이고 손을 뻗어서 공을 받쳐주어야겠죠. 수비. 수비는 상대의 득점을 막기 위하여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내야 하는 동작입니다. 상대가 우리 팀의 색깔을 부르면 잘 듣고 있다가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따라가 공의 밑부분을 들어 올려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하는데 공이 워낙 커서 혼자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잡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바닥에 슬라이딩을 통하여 공 밑으로 들어가 실점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겠죠. 호명 및 득점 방법. 공격을 하는 팀은 공을 치기 전 공을 받아야 할 팀의 색깔을 불러서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그 아무 색깔이나 막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입고 있는 조끼색은 당연히 부르면 안 되겠죠. 자살골과 같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팀 말고 남은 두 팀 중에 아무나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포인트 첫 번째,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팀은 반드시 1등 팀,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팀을 무조건 호명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랑요.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꼴찌팀은 절대 호명할 수 없다는 사실 둘. 이거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 보실게요. 경기하면서 점수를 수시로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핑크, 그레이, 블랙팀이 핑크팀의 선공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세 팀의 점수가 0대 0대 0 동점이므로 핑크팀은 그레이나 블랙 중 아무 팀이나 호명할 수 있어요. 핑크가 블랙을 호명하여 히트를 했고 블랙은 공을 받지 못하여 실점하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킴볼의 두 번째 특별함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핑크가 공격에 성공을 했고 블랙은 수비에 실패를 했지만 실수를 한 팀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팀이 득점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블랙을 제외한 핑크와 그레이가 1점씩 가져갑니다. 그레이는 손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렸죠. 스코어는 1대 1대 0이 되었고 득점하지 못한 블랙팀이 공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조건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을 호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핑크, 그레이가 같은 점수로 공동 1위이므로 블랙팀은 두 팀 중 아무 팀을 호명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를 호명하네요. 그레이팀은 수비에 실패를 합니다. 따라서 그레이를 제외한 핑크와 블랙팀이 1점씩 가져가요. 스코어는 2대 1대 1이 됩니다. 그럼 이번 공격은 그레이가 하게 되겠죠? 그레이는 어느 팀을 호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핑크팀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핑크팀이 공을 받아내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변동 없이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꼴찌팀을 공격할 수 없으나 지금 남은 두 개의 팀이 점수가 같으니 핑크는 그레이나 블랙 중 아무 팀이나 호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을 호명합니다. 블랙팀이 수비에 실패하면서 핑크와 그레이가 1점씩 가져가요. 점수는 3대 2대 1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핑크팀은 무조건 그레이팀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레이와 블랙팀은 무조건 핑크팀만 호명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팀을 호명하고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무조건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을 호명하면 된다. 둘, 꼴찌팀은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둘만 기억하신 뒤 우리 빼고 나머지 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편하게 아무 팀이나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참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호명을 한 뒤에 공을 치셔야 합니다. 공을 치는 동시에 호명하게 되면 반칙이에요. 경기 규칙.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아셨을 텐데요. 언제 어떻게 득점이 이루어지고 반칙이 불리는지 자세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볼.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공격팀이 히트한 공을 수비팀이 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판정입니다. 경기장 안, 그리고 라인 위쪽에 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공격팀이 히트한 공 혹은 수비팀이 수비를 위해 터치한 공이 경기장 라인 바깥에 떨어졌을 때 나오는 판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팀이 공을 경기장 안이 아닌 라인 밖에서 쳤을 때 이때도 아웃 오브 바운드가 선언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컨택트 미스. 컨택 미스는 공격하는 순간 4명의 신체 일부분이 공에 닿아있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반칙입니다. Nope. 네 명이 다 접촉된 상태에서 히트를 해도 공이 팀원 일부를 맞고 굴절이 되는 경우에도 컨택 미스 반칙이 선언이 되므로 가능하면 팔을 잘 뻗어서 공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받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숏히트. 공격한 공은 옆으로 1.8m 이상 날아간 후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보다 짧게 바닥에 떨어지면 숏히트 반칙이 발생합니다. 다운히트. 공격한 공은 대각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최소 1m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상승해서 날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의 너무 윗부분을 때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워킹. 수비를 하기 위해 공을 쳐서 들어 올리잖아요. 처음 1명 혹은 2명의 선수가 공을 터치했을 때에는 공을 들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순간 선수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피벗만 가능합니다. 시간 초과. 처음 경기 시작이나 랠리 재개를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있은 후 5초 안에 공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랠리 진행 중 수비팀 선수의 첫 번째 터치 이후에는 10초 안에 공격을 해야 하고요. 시간이 넘게 되면 시간 초과 반칙이 발생해요. 호명 파울. 공격 시 1위 팀을 부르지 않거나 꼴찌 팀을 불렀을 때, 그리고 본인 팀을 불렀을 때에는 호명 파울로 다른 팀들에게 쉽게 점수를 헌납합니다. 보통 호명을 하는 전담 선수를 두기도 하지만 호명은 팀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여러 리플레이 상황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색깔이 불리지 않은 팀의 선수가 터치를 했을 때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팀 색깔이 불리지 않으면 재빠르게 피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쉽게 득점할 수 있겠죠. 이 외에 자세하고 세부적인 규칙이 많기는 하지만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이 정도만 숙지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두 개의 팀이 동시에 득점하는 것과 꼴찌팀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룰 덕분에 엄청나게 큰 격차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지닌 킴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공이 커서 흥미를 갖기 쉽고 처음에는 히트와 리시브도 크게 어렵지 않아 접하기 쉬우니 늘 체육 시간에 앉아서 수업 들은 여러분도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며, 선생님들께서는 수준에 따라 컨택 미스, 워킹 등의 규칙을 조금 더 완화해서 부드럽게 경기가 진행되도록 변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